자, 닉 교수의 코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폴리곤이 최근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곤의 그 네트워크 코인 이름이 매틱인데요. 매틱을 지금 구매해도 될까요?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폴리곤 네트워크는 이더리움의 레이어 2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메인 네트워크고 서브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폴리곤 네트워크는 누가 만들었냐 하면 인디언들이 3명이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더리움에서 좀 일하던 사람들이었고요. 이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위해서 일하던 사람들이었고, 거기에 네트워크 2, 레이어 2 네트워크를 만든 게 그래서 동기가 돼서 만든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이더리움이 왜 레이어 2가 필요할까요? 이더리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이어 2가 어떻게 필요한 건지 한번 리뷰를 먼저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더리움 1.0의 문제는 뭐예요? 첫 번째로 작업 증명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 작업 증명을 하고 있다는 거는 전기값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뭐 물론 비트코인처럼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 증명을 하면서 저희가 전기가 심하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지분 증명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저희가 있고요. 그 시대적인 뭐 요청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블록 생성이 평균 14초인 게 이더리움의 문제라면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꼭 하셔야 되는 게 블록 생성 시간이 평균 14초가 왜 14초일까요? 그것은 블럭이 생성돼서 블럭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이쪽으로 돌고 이쪽으로 돌아서 반 바퀴씩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14초인 겁니다. 그래서 블럭 생성이 14초인 이유가 있어요. 블럭을 14초마다 한다는 건 우리가 평균적으로 14초 걸리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짧아질 수는 없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블럭을 만드는데 블럭이 예컨대 1초마다 블럭을 만들겠다. 그러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14초 걸리는데 1초마다 만들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직 여기서 저쪽으로 도착하지 않았는데 그 뒤에 또 하나 만든다는 거잖아요. 또 하나 만들고 계속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 블럭 생성이 14초로 되는 이유는 지구에 있는 모든 모든 노드들이 다 블럭에 대한 정보를 받고 그것이 그 블럭이 그 블럭을 검증을 한 다음에 컨센서스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체인을 업데이트를 해야 돼. 그러니까 14초가 걸려서 매 초마다 14초가 걸리는데 예컨대 10초마다 아니면 5초마다 극단적으로 1초마다 그 블럭을 만들기가 사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P2P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 정상적으로 블럭을 반대까지 돌리는 데는 제가 기억하기는 1MB 블럭을 돌리는 데는입니다. 1MB 블럭을 돌리는데 지구 한 바퀴 돌리는데 14초 걸리는데 1초마다 한다든지 0.5초마다 한다든지 그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초는 가장 최저 숫자예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14초인데 아직 안 도착 안 했을 수 있잖아요. 평균 14초니까 30초만에 도착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아직 반대편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이쯤밖에 안 왔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또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응? 그죠? 여기서 또 하나 만들었어. 여기밖에 안 왔는데. 또 하나 그 다음에 갔는데 또 하나 만들었어.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직
글로벌하게 아직 컨센서스가 공감대가 아직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데이터도 업데이트가 안 돼 있고 블록체인도 다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데 여기 블록체인 노드가 여기 있는데 노드가 다 업데이트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블록체인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어디로 갈지 몰라. 어디로 먼저 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글로벌한 그 노드들이 싱크로나이즈가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 생성 시간이 14초가 걸린다 그러면 14초 이상 내려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14초가 걸린다고 한 거예요. 14초로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14초인데 30초 걸렸다 그러면 블럭이 여러 개가 만들어서 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여기 이쪽에서는 컨센서스가 ABC 블럭이 컨센서스고 블럭이 이렇게 순서대로 여 있고 여기는 DCF 뭐 이러고선 DEF 이러고선 완전히 다른 그 블록체인으로 분리가 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더리움에서는 비트코인은 10분마다 만들어져. 그죠? 블럭이 10분마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여러 개의 블럭이 다 같은 체인이 되는 적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은 하나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메인네트 하나. 이더리움도 하나만 만듭니다. 원칙적으로 네트워크를 블록체인 네트를 하나만 만드는데 이게 메인 브랜치인데요. 그래서 다른 데 있는 블럭은 무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무시가 되는데 이게 무시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나 많은 블럭들이 무시가 되기 때문에 계속 무시하면서 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걸 싱크로나이즈 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더리움에서는 엉클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엉클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 트랜잭션이 무시되면 안 되는 트랜잭션이 있을지 모르니까 거기서 있는 트랜잭션 중에 메인 네트 트랜잭션에 안 들어간 게 있으면 그걸 여기다 갖다가 끼워주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은 엉클을 하나만 만들었다 그러면 자기 아버지 때만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은 괜찮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갖고 이더리움에서는 이걸 7대 엉클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그것 때문에 이더리움이 알고리즘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지금 이거 블록 생성 시간을 왜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보면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로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1초, 0.4초 이러고선 만드는 블록체인은 어디엔가 트릭을 써야 됩니다. 트릭을 쓰지 않으면 P2P 네트워크에서는 안 된다는 걸 평균적으로 이게 안 된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0.4초 걸린다는 건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데 그걸 0.4초로 한다는 거는 어디에선가 중앙화를 해야 되는 거죠. 탈중앙화가 아니고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14초마다 하고 블럭의 사이즈가 정해지기 때문에 제한되기 때문에 초당 15개밖에 거래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더리움 만든 뷰테린이 머리가 나빠서 이렇게 느리게 만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또 다른 문제는 엄청난 가스비인데 가스비는 제가 언제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더리움이 주장하는 게 트릴레마라는 문제잖아요. 트릴레마라는 건 무슨 소리예요? 보안하고 스케일러빌리티하고 탈중앙화는 한꺼번에
한꺼번에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게 트릴레마 컨젝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탈중앙화 뷰테린이 탈중앙화를 좀 희생하면은 이걸 0.4초로 올릴 수 있다, 0.4초까지 내릴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니면 P2P 네트워크를 좀 희생을 하면은, 그거죠. 탈중앙화를 희생하면, 그게 P2P 네트워크를 희생하면은, 중앙화 시키면은, 서버를 중앙화에 두면은 0.4초 되는 거거든.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트릴레마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스케일러블하게 만들자는 게 저기의 이야기잖아요. 그 뷰테린의 이야기잖아요. 뭐, 오케이. 이 셋업을 어떻게 살리면서 스케일러블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뭐야? 하고, 뷰테린이 생각한 건 이겁니다. 일단은, POW를 작업 증명을 지분 증명으로 고쳐가지고, 그거를 일단 전기값이나 좀 줄여. 그 지분 증명으로 하면 훨씬 더 퍼즐 푸는 거를 훨씬 더 쉽게 하고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어. 그래서 지분 증명을 쓸 때 일반적으로 빨라집니다. 작업 증명에 비해서. 그래서 지분 증명을 쓰는 거예요. 지분 증명을 만들기 위해서 비콘 체인이라는 걸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지분 증명을 만들기 위해서 비콘 체인이라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뷰테린이 만드는 게 어떤 거냐면, 스케일링을 할 때 언체인 스케일링, 내가 네트워크에서 스케일링을 하는데 블록체인이 하나일 필요 뭐 있어? 블록체인을 여러 개 만들자. 그래서 차를 1차선에 갖다 놓고선 차를 보내는 게 문제 아니야. 차를 수십 차선을 만들자 그래갖고 이 사람은 64차선을 만듭니다. 뷰테린이. 64차선이 뭐예요? 64차선을 놓고 체인을 만들면은, 그러면은 훨씬 더 빨리 많이 핸들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술이 샤딩 기술입니다. 그래서 차선을 만드는 게, 64 블락 체인을 만드는 게 샤딩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다 보안 솔루션 씌우자 하는 게, 이 내용이 이더리움 2.0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 64체인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14초 걸리는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뷰테린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렇다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해갖고 64차선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체인 안에서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체인 밖으로 빼자. 체인 밖으로 빼서 해결하게 하고, 사이드 체인이나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서브 체인 이거죠. 서브 체인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여기서 해결하게 하고, 결과값만 메인 채널에 레코딩을 하게 하자. 결과값만 넣으면은, 그러면은 야, 내가 남대문 가서 뭐 밥을 먹었는데 밥 먹은 거 남대문에 있는 체인에만 연결하고 레코딩 해놓고, 메인 체인에는 그런 거 필요 없잖아. 내가 저기에 지갑에 얼마 들어있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남대문 가서 뭐 먹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런 식의 사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내가 메인 네트가 아닌 서브 네트워크 혹은 사이드 체인을 만들자 하는 게 뷰테린의 레이어 2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레이어 2에서는 그걸 이렇게 해서 연결하는 기술을 서브 네트워크하고 메인 네트워크하고 연결하는 기술, 혹은 메인 네트워크하고 메인 체인하고 사이드 체인하고 연결하는 기술을 플라즈마 네트워크라는 기술을 선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해결하려고 그러는 건 이거예요. 레이어 2는 알아서 개스비 좀 해결해줘.
여기 안 들어오면 내가 가스비 차지할 필요 없잖아. 그러면 여기서 가스비가 뭐 있는지 몰라도 여기서 해결해줘.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 올릴 때만 한번 가스비만 드리면은 거의 가스비가 안 들어가게 할 수 있지 않아. 이러고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는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메인넷에서 하는 건 64 네트워크 체인넷밖에 안 되니까 알아서 서브 체인에서 해결을 해줘. 빨리. 그래서 거리 처리 능력을 향상을 시키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메인 네트하고 관계없이 메인 체인, on 체인이죠. 메인 체인에 들어가는 건 on 체인이고요. 그 다음에 서브 체인에 들어가는 건 off 체인입니다. 그래서 off 체인에서 뭐를 할지 모르지만 이걸 가지고 스케일링을 좀 해보자 하는 게 뷰테린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스케일링, 오프체인 스케일링 하는 방식이 몇 개가 제한이 되는데요. 하나는 거래자 A하고 거래자 B하고 사이에 그냥 채널을 오픈해갖고 프라이빗 체인을 오픈해가지고 거래하고 결과만 여기 알려줘. 이게 애플리케이션 스페시픽 채널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럴 경우는 A하고 B하고 무슨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 놓고 여기에 결과만 레코딩이 됩니다. 전혀 저기가 안 되는 거죠. 레코딩이 안 되는 거죠. 무슨 일을 했는지 두 사람만 아는 거죠. 두 사람의 프라이빗 채널을 오픈해 갖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게 있나 하면은 그 다음에 제한된 건 롤업스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롤업스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A하고 B하고 거래를 한다 그러면 A가 디파짓을 합니다. 50불. B도 디파짓 합니다. 100불. 이래갖고 디파짓 한 상태에서 서로 장부를 적습니다. 장부를 적다가 어느 순간이 돼서 다 끝나면은 그 결과를 여기다 올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스냅샷을 찍어서 올려줘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 롤업 형식이 어떻게 됐는지 알게 되면서 이게 어느 정도 메인 체인에서 약간의 검증은 되나 자세한 내역은 거의 알 수가 없다. 메인넷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거의 없다. 그게 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방식이 있느냐 하면은 완전히 사이드에서 체인을 만들어서 이것도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다 레코딩을 해. A하고 B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뭐 C하고 D하고 온갖 사람들이 여기서 사이드 체인에서 온갖 거래를 다 하고 어느 순간이 되면은 싱크로나이즈 해줘. 이건 또 그래 놓고 또 다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또 거래를 쭉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다시 메인넷에다 싱크로나이즈 해줘. 이렇게 하는 게 사이드 체인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폴리곤이 이런 방법을 씁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너럴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물론 롤업스도 제너럴하게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2로 참석하는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가 레이어 2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뭐 그 중에 사이드 체인으로 하는 거는 폴리곤하고 컴파운드 엔진 스케일 X가 저기로 있습니다. 사이드 체인으로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폴리곤의 기술을 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폴리곤은 본래 체인을 두 가지로 다 설계를 했어요. 커밋 체인하고 사이드 체인. 근데 지금은 커밋 체인만 사용 가능합니다. 커밋 체인은 보통 이 사람들이 secured 체인이라고 부르는 체인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 하면은 이더리움에 있는 모든 그 시큐리티 보안 관련된 모든 솔루션을 자기들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드 프루프랄지 밸리데이터 관리를 할지 아니면 밸리디티 프루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더리움에 이미 있는 솔루션을 갖다 써서 이더리움
메인네트에 있는 것을 그냥 갖다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이더리움에 있는 게 워낙 보안도 잘 되고 워낙 프로드 사기 저기도 방지도 잘 되고 밸리데이터 관리도 잘 되니까 이 폴리곤은 거의 하는 게 없이 사이드 체인만 빌드를 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secured chain, 이게 굉장히 secured한 체인이다. 왜냐? 이더리움에서 이미 갖고 있는 보안 솔루션을 내가 갖다 쓰기 때문에. 이거와 달리 자기네 단독 사이드 체인을 만들어서 그 위에 보안을 씌우고 해서 그 블록체인을 구성을 해서 자기네들 독자적으로 돌아가는 게 단독 체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 단독 체인의 문제는 많은 경우 대부분의 저희가 그걸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레이어 2 네트워크가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데 그 단독 체인의 문제는 그 단독 체인들은 보안의 문제가 아직 검증이 안 됐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분들은 폴리곤 네트워크 분들은 여기서는 이더리움에서 이미 검증된 솔루션들이 다 있는데 그거 갖다 안 쓰면은 새로 구축해야 되니까 보안이 검증이 안 되고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폴리곤은 이거 두 개 다 이 시큐리티 체인하고 단독 체인하고 둘 다 설계는 했는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건 시큐리티 체인만 돌아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곤 네트워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해서 레이어가 4개 있다 그러면 폴리곤 네트워크 레이어하고 익스큐션 레이어, 나머지 보안 레이어나 이더리움의 메인넷 레이어는 이렇게 붙여준다는 거죠. 요 두 개만 지금 폴리곤 네트워크에서 돌아간다는 게 그림이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폴리곤 네트워크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POS 네트워크다 그럽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는 컨센서스 메커니즘으로 POS를 쓰기 때문에 우리 POS 네트워크로 부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POS 네트워크를 쓰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해결한다고 하는 건 이겁니다. 스케일러빌리티는 이미 말씀드렸고요. 트루풋은 이제 퍼포먼스 메저먼트인데 얼마나 동시에 처리할 수 있나, 그 다음에 아웃풋이 나올 수 있나, 이게 저기에 마지막 산출물이 얼마나 많이 나올 수 있나, 이게 트루풋입니다. 그 다음에 유저 익스피리언스, 자기네는 굉장히 유저 프렌들리하게 만들었다는 거고, 시큐리티는 자기네들이 이더리움 시큐리티를 쓰기 때문에 해결하고 있다. 이 에셋 인터오퍼빌리티, 에셋 중에 인터오퍼러블하게 만들겠다. 이더리움 네트워크 안에서는 이더리움하고의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에셋이 서로 인터오퍼러블하게 만들겠다. 그 다음에 디파이 플랫폼에서 가장 좋게 만들겠다. 이렇게 만들어 놔서 자기네들이 주장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POS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자고 좀 더 들여다보면은,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자, 이게 매틱 사이드 체인 네트워크고 이게 이더리움 메인 네트입니다. 이게 플라즈마 네트워크고 이거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걸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사이드 체인에 이거 블럭 프로듀스가 7개에서 10개 사이밖에 안 된대요.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야 하고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는 게, 7개부터 10개면 이게 탈중앙화 맞습니까? 아니죠, 그죠? 아니죠. 7개부터 10개가 무슨 탈중앙화야, 이건 중앙화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까 14초 이하로 내려가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탈중앙화하면. 이 사람들이 1초 내에 블럭을 프로듀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디에선가 트릭을 써야 된다고 그랬죠. 트릭은 어떻게 쓴 거예요, 이 사람들은? 블럭 프로듀스를 줄여버리고 중앙화를 하고, 그러고 나서
블락 생성 시간을 1초로 줄인 겁니다. 이게 나쁘냐? 나쁘다고 하기 되게 어렵긴 하지만 중앙화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해킹의 저희가 크고요. 해킹의 위험성이 크고요. 해킹뿐만이 아니고 중앙화되어 있다 그러면 누군가가 중앙화된 권력이 이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지만 그것 때문에 얻는 저기는 크죠. 베네핏은 크죠. 1초 안에 할 수 있으니까 14초가 아니고 그러고 그 1초 안에 할 수 있을 뿐더러 엉클로드니 엉클 하라비 해갖고 칠 때까지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 효익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참 우리 프로스 앤 컨스가 있어 장단점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건 이 사람들은 탈중앙화했다고 하기 어렵다. 그리고 공격의 대상이 도스나 해커의 공격의 대상이 될 경우는 굉장히 쉽게 망가질 수 있는 네트워크다. 그거는 우리가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보면 이거 전체를 보면서 제가 볼 때마다 참 완벽하게 만든 코인이 참 없다. 완벽하게 만든 네트워크가 참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모든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2의 10승까지 TPS를 2의 16승까지 TPS를 만들 수 있다. 이게 65536입니다. 65536 TPS까지 자기네들은 올릴 수 있다고 이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험실에서는 6,000개에서 10,000개까지 TPS를 저기를 했다. 어치브 했다. 그러고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재밌는 거는 자, 오케이. 우리는 여기서 7에서 10까지 보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밸리데이터들을 쓸 때 이 사람들은 100명 하여서 120명을 쓴답니다. 밸리데이터를 쓰는데 이걸 보면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돼요. 왜냐? 100명에서 120명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죠? 이거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냐면 코스모스나 아니면은 뭐죠? 루나 네트워크, 테라 루나 네트워크에서 뭘 썼어요? 텐더민트 쓸 때 이 사람들이 밸리데이터를 100개를 가져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100개 이상 올라가면 급전직하로 퍼포먼스가 아예 그냥 급전직하 해버립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제가 루나 리뷰할 때 제가 그런 걸 논문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기 텐더민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사이드넷 이거 서브넷 사이드 체인을 만들었는데 사이드 체인 만든 게 그렇게 옵티멀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적화된 그 솔루션을 만들어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게 텐더민트 같은 경우는 이 컨센서스 알고리즘 중에서는 가장 스케일러블하지 않은 그런 솔루션이 텐더민트잖아요. 그래서 야 이건 뭐야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이제 생각하고 나서 생태계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폴리곤이 가스비가 워낙 싸기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은 이서 보내는데 트랜스퍼 하는데 드는 돈이 14불이에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호떡 하나 사 먹고 이서로 페이하려고 그러면 가스 피로만 내는 게 14불인 거예요. 그런데 폴리곤은 가스 비로 내는 게 0.007. 요거 차이가 2000분의 1. 엄청나죠? 그래서 폴리곤을 사용하면 돈이 거의 안 드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이쪽으로 다 옮겨가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사용량이 그렇게 갑자기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해갖고 폴리곤이 많은 부분
그 폴리곤으로 사람들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뭘 보내야든지 뭐 그럴 경우 누가 폴리곤 네트워크를 쓰지 누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쓰겠어요. 폴리곤이 2000분의 1 싼데 특히 NFT 트랜스퍼도 뭐 차이 많이 나고요. 오픈시 레지스트리 오픈시에 레지스터 하는데 여긴 262불 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13센트. 그죠? 엄청나죠? 가스비가 싸진다 이겁니다. 토큰 배분은 보시면 알겠지만 뭐 그렇게 이상한 부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대로 뭐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토큰 릴리즈 스케줄도 뭐 무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2019년 4월부터 시작해갖고 2020년 여기 어디일까요? 12월까지 끝나는 걸로 돼 있으니까 그건 뭐 2022년 내년 여름이네요. 거기까지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폴리곤의 장점이 뭐예요? 피가 낮으니까 뎁들이 막 이사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1000개쯤이 이사 갔다고 그럽니다. 그 이더 네트워크에서 옮겨간 게 한 1000개쯤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자, 폴리곤의 프라이스 보면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어요. 왜 오를까요? 저희들이 많이 오니까 이거 코인 사용하고 유통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폴리곤의 프라이스에서 폴리곤에다가 프로그램 돌리고 이러기가 워낙 좋으니까 폴리곤에 자꾸 와서 일을 하는 저기를 보입니다.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프라이스가 오르고 이러는 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죠. 폴리곤 가격으로 보면은 현재 가격은 2.8, 2불이에요, 2불. 근데 폴리곤이 이게 저기하고 비기면은 이더리움하고 비기면은 이더리움 4,000불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개수는 1억 개고 여긴 70억 개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로만 따지면 저기가 되지만 1억 1,800억에서 1억 2천이라고 하죠. 1억 2천을 가지고 하면은 약 6배수쯤 되니까 6배수쯤 되네요. 60배수인가요? 6배수, 60배수. 이게 1억씩 하니까 60배수네요. 60배수만큼 코인이 많으니까 여기 코인이 이쪽으로 많으니까 가격은 그 반대로 60분의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계산해 보면은 60분의 1까지는 아니고 한 200분의 1 되겠네요. 그러니까 조금 210, 220 사이에 저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만 생각을 하면은 이더리움하고 비교했을 때 폴리곤은 약간의 상승 저기는 있다. 요인은 좀 있다. 그렇다 그러면 딴 거하고 비교해 보자고요. 솔라나하고 비교하면 솔라나 200불인데 이건 20불이야. 뭐 라플리 100대 1 차이 나자고요. 그럼 여기는 3억 개인데 여기는 70억 개야. 그럼 얼마 차이 나는 거예요? 30에다 70억 개면은 16배인가요? 그러면 여기 16배 나는데 여기서는 100대 1 차이 나니까 16대 1에서 100대 1 차이 나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게 더 올릴 개연성이 있을까요? 저는 이게 매틱은 올릴 가능성이 어느 정도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서요. 자, 다른 거하고도 비교해봐도 비슷합니다. 얼마나 차이 날지 이런 것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폴리곤은 지금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다 그러면 70억 개나 시중에 팔려 있다 그러면 70억이 아니고 70억이죠. 70억 죄송합니다. 70억 개나 풀려 있다 그러면은
이게 스테이킹이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스테이킹 하는 사람이 그 중에 30%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폴 카다시나 저기 같은 경우는 폴 카다시나 아니면은 카다노 같은 경우는 저기가 뭐냐 이 스테이킹 하는 퍼센티지가 70% 80% 가까이 되잖아요. 솔라나까지 합쳐가지고. 여기 30% 이하,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가격 상승에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어쨌거나 이게 가격이 또 누르는 가격이, 저기 세력이 있는데 그건 누가 누르냐면 이 폴리건이 다른 회사들을 지속적으로 저기를 합니다. 인수를 합니다. 인수하고 합병하고. GK Thesis라는 건 $1 빌리언 주고 인수를 하고요. 근데 이 $1 빌리언 주고 인수했다는 건 무슨 소리야? 자기네들이 돈은 하나도 없지만 코인으로 줄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걸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는 폴리곤 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영지식 기반 솔루션을 계속 사 모읍니다. 언젠가 이게 돈이 되겠지 하고 저도 가만히 보고는 있는데요. 이게 대단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그 다음에 스케일링 솔루션도 이제 이 사람들이 거의 모든 걸 이제 인수합병을 통해서 추진을 하는데 폴리곤 POS를 가지고 스케일러블하게 아까 스케일러블 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케일러블하게 만들기 위해서 옵티미스틱 롤업을 갖다가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영지식 롤업을 이 사람들이 개발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웹3 솔루션인데요. 웹3 솔루션은 이분들이 웹3, 오페라가 애플에 들어가는 브라우저잖아요. 애플에 들어가는 브라우저에 들어가서 웹 3.0의 월렛을 개발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좋은 전략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결론. 자, 이제 여태까지 리뷰를 했는데요. 이 기술 부분만 보면 이더리움을 기본으로 블록체인의 인터넷을 만들겠다는 블록체인 인터넷을 구축하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보안을 승계했는데 그것도 큰 장점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대부분의 폴리곤은 이더리움 대부분의 기술적 장점을 승계할 수 있다 이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장점입니다. 근데 단점은 뭐예요? 블록체인 생성자가 7개인데 컴퓨터 7개잖아. 그러니까 모두 자체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게 큰 단점이죠. 거기다 밸리데이터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텐더민트의 단점을 스케일러빌리티에 집어넣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은 이더리움이 거의 모든 이더리움의 생태계를 거의 모두 승계를 했고 대형 대앱들이 유니스왑이랄지 팝시클 이런 것들이 그대로 승계가 됐기 때문에 이분들은 저기를 팔아야 된다. 에카스를 팔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훨씬 저렴한 가스비가 보장이 되고요. 레이어 2 네트워크 최대가 레이어 2 네트워크입니다.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이분들이 TV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사진 찍고 이런 게 굉장히 저기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중앙화되어 있으니까 중앙화되어 있으면 뭐가 문제냐면 해커들이 해킹을 하러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킹이라든지 아니면은 DVD 공격 이런 것들이 지금 저기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잠깐 깜빡했다가 다시 깼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닉 교수의 코인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코인은 이 폴리곤의 매틱 네트워크는 사실 여러분들
저기에다가 포트폴리오 안에 넣어도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지만 생성되는 생태계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올인 하듯이 모든 걸 여기다 걸시지는 마시라 하는 어드바이스를 드립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투자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어드바이스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또 하나의 정보일 뿐입니다.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